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LG U+에서 무선 사업을 맡고 있는 강영모라고 합니다. 네, 제가 3시 40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겨졌네요. 그럼 30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혹시 길어지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통신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통신 얘기를 좀 많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통신이 로봇과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 접목된 로봇이 어떻게 경로당에 쓰여서 디지털화 시켜서, 우리 사실은 최종 목적은 저거잖아요.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정말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그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넘기는 거는 요거죠. 네, 일단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연단보다는 좀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 통신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통신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2000년 전에는 통신을 어떻게 했겠어요? 통신이라면 내가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하겠다고 하면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달려가 가지고 야, 내일 여기서 우리 그 사냥대회 해, 이렇게 사람이 가는 게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통이라는 개념,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교통과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신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구리선, 무선통신, 유선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신이라고 불렀고, 결국은 교통과 동일했다. 하지만 그걸 좀 바꾼 게 바로 봉화와 파발 같은 이런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통신이 너무 힘드니까, 가서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자, 우리가 연기 2개 나면은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불을 2개 피우면은 뭐야, 위기 상황이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신이라고 이제 점점 진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구장에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것도 통신입니다. 통신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런 통신들이 기계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저희가 연구하는 이 U+에서 기업향 무선 사업팀에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 통화는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 뭐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이런데, 기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머신 투 머신, M2M이라고 부르고, 그럼 기계끼리 통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기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전력에서 사람을 일일이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손으로 썼어요. 여기는 300kW 썼네. 이 집은 250kW 썼으니까 뭐 5만 원. 이게 사실 인구가 적을 땐 가능하지만, 인구가 막 4천만 명, 5천만 명 되고 가구가 2천만 호가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한국전력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검침 사업이죠. 검침 사업이란 뭐냐 하면, 전력 계량기 안에다가 통신 기능을 넣습니다. 통신 기능을 넣으면 그게 전력 계량기가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한국전력에 있는 서버에다가 알려줘요. 사람이 뭐 안 해요. 사람이 지금 얼마 썼어요 안 알려줘도 특정 시간이 되면 그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전력 서버에서 501호는 얼마 썼구나, 얼마 과금,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바로 기계 간의 통신의 역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전력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거고, 이게 전기만 있겠어요? 가스, 수도 이런 곳에 다 쓰이는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 가스 검침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스 배관망 같은 경우는 잘못해가지고 파다 보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자, 1km에 2명씩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 이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통신을 접목시켜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일부고요. 자,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물간 통신이라는 게
그동안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물간 통신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어떻게 쓰이는지로 이제 점점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지금 사라진 것들이에요. 보면은 워커맨, 뭐 전화기, 옛날 아날로그 일회용 카메라,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제품인데, 특히 마지막 이거 전봇대 막 전신주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의 아들, 손자, 저한테는 손자가 되겠죠. 손자들이 아빠, 옛날에는 세상에 인터넷을 유선으로 썼대. 야, 그러면은 이사 갈 때 그 전선 다 들고 갔어? 야, 정말 이상해. 그런 질문을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선 통신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무선이 4G, 5G가 되면서 되게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유선이 제공하던 속도를 내고요. 5G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한 15기가, 28기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런 통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인터넷 신청해서 우리 이전해요, 저기 다른 동네로 가요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다 빼고 접속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전원만 뺍니다. 전원만 빼서 그 디바이스를 들고 가서 꽂으면 5G로 접속해서 거기다가 내부 회선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가치는 고객이 이런 걸 원해요. 고객한테 밸류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보시잖아요. 서울시 따릉이입니다. 이 서울시 따릉이에 LG의 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무슨 통신이 있지? 여기 보면 요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 막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이렇게 누르고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써봤지만 너무 불편해요. 디스플레이에 막 누르니까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막 해 뜨면 안 보이는데, 이 잠금 장치에 통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딱딱딱딱 하면 잠금 장치가 열려요. 그러면 저희는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잠금 장치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통신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유심을 넣어서 우리는 개통만 해드리면 얘가 알아서 서버랑 통신해서 여러 명령을 하고 과금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그리고 퀵보드, 그리고 나중에 공유 자동차, 뭐 농기계, 사실은 움직이는 놈들은 다 이런 통신이 들어간 대상이에요. 요즘 자동차 사시면 다 커넥티드 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에 통신이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밸류가 나온다라는 데서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경로당으로 넘어오면, 우리 경로당 인구의 뭐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럼 왜 경로당이냐? 뭐 하고 말한 것 중에서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산도 있고. 경로당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이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곳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로당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애플이 핸드폰 만들다가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이 IT 업계에서는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일단 개인은 잡았어요. 홈도 잡았어요. 뭐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계시니까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은 애플 서버의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LG U 플러스 애플 폰을 쓰신다면 LG U 플러스 서버에도 다 저장이 됩니다. 뭐 하는지. 우리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구글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갔냐, 어느 지역에 새로 가셨어요, 지구에 몇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애플이 제조업체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갖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내가 집하고 개인 뭐 그런 건 잡았는데,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은 차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난 차를 잡아야겠어. 그래서 애플카를 만든 거예요.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내가 차에 있는 동안 얘가 하는 행동과 어떤 말, 그리고 접속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BMW 이런 차 업체들이 그걸 안 뺏기려고 자기들도 오늘 뭐 아까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런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럼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주된 활동 무대예요. 그러면 경로당을 잡잖아요. 경로당을 잡으면 이분들은 이분들의 모든 생활 패턴,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주목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실버, 저도 뭐 저희 부모님 뭐 계시고 올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사실은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특히 경로당에 계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에 계실 때 혹시라도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 3일 정도 연락 안 되면 자식으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3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아까 말씀드린 통신을 접목시키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이제 경로당은 하나의 커뮤니티 단체로서 이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놓은 용어는 그동안 정부에서 한 얘기는 스마트 경로당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진화시켜서 디지털 경로당이란 용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로당은 우리의 통신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놀이만 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더 많은 밸류와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정말 디지털화된 그런 경로당을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요. 요 세 가지 큰 축입니다. IT 인프라를 넣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은 케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외적인 케어가 아니라 내면의 어떤 정서까지 돌보는 세 번째 돌봄 서비스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솔루션들이 총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5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출입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출입 관리 부분. 왜냐하면 경로당을 저희가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오간지, 좀 자세한 건 뒤에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개인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 환경에 대해서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하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돌봄. 인공지능 AI 로봇을 이용하면 좀 더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통신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좀 통합적으로 좀 저렴하게 어르신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5가지고요. 각각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출입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출입할 때 맨날 누르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이 강조된 시대에 버튼 누르는 것도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IoT 패스라는 상품인데, 뭐냐 하면 핸드폰에 앱을 깔아요. 앱을 깔아서 인증을 받아 놓으면 얘랑 문이 통신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으로 열려요. 그죠? 그러면은 핸드폰만 들고 지나가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IoT 패스를 이런 경로당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어느 어르신이 오셨다. 우리 뭐 다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출입 기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항상 080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오토 도어 센서를 통해서 이게 문이 열리면은 알려줘요. 요 앱을 깔아놓으면은 문이 열리면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쓰면 우리 애가 이제 학원에 갔다 왔구나, 그런 부분들이 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감시, 혹시라도 뭐 외부에 어떤 뭐 TV 같은 거 노리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런 침입 감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출입 기록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노인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매일 경로당에 오시다가 한 3, 4일 안 오신다. 그러면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3, 4일 정도 출입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해 놓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 드려보고 그래도 안 받는다 하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는 방향으로, 사실 그렇게 지능화시키는 것들이 이 통신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사전에 차단해보자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케어 부분은 건강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건강인데 저희가 사실은 얼굴 인식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 얼굴 인식을 하는 이유는 오늘도 했잖아요. 이제 열이 얼마나 나시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를 붙여 놓으면 들어오시다가 자동으로 열도 재보시고 좀 열이 나셔.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3일 정도 열이 나면 이제 병원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호자한테 연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관제는 마찬가지로 어느 분이 오셨다가 몇 시에 나가셨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장기 미방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분들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알려야겠어, 이런 것들을 옛날에 다 사람이 하던 거죠. 사람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기계들이 하면 더욱 더 빨리, 그다음에 비용도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케어 부분이고요. 돌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저희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르신들이 잘 넘어지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힘이 없으시고 또 갑자기 어지러워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들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잘못해서 이제 미끄러지신다거나 떨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주무시다가 또 그런 경우들, 그리고 뭐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경우, 그리고 화장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저희 젊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미끄러져서 팔을 한번 크게 다쳤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물기가 있는 화장실은 정말 위험한데 이렇게 쓰러지시면 혼자 사시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레이더 기술을 넣어가지고, 레이더가 우리 그 비행기 막 위치 파악하고 이런 전파 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파를 출력해서 어르신분들이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면 바로 자식들한테 혹은 뭐 보호소에 그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에서 어르신분들을 케어하고요. 뭐 실내 환경 조절은 뭐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요즘 이런 센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디 쓰이냐 하면은 그 쿠팡이 얼마 전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온도 습도 센서가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경고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갔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방만하면 그걸 못 찾아내는데, 이 기계들은 정말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센서에다가 등록만 해놓으면 야,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내 핸드폰으로 날려줘 라고 하면 이거 좀 위험해, 지금 80도야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관리자한테 연락이 가고 관리자는 바로 소방서로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온도 습도에다가 조도까지. 이거는 이제 그런 화재는 아닌데 약간 환경, 어르신들은 또 이런 폐렴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넣고 이 센서에 통신 기능을 넣었을 때 그런 또 밸류가 창출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로봇이라서 로봇을 얘기 안 드릴 수 없는데, 이 로봇은 요즘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저도 이거 몇 번 써봤는데 관절도 꺾이고 표정도 막 변해요. 웃고 울고. 그래서 어느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아니면 어디 신문에서 나왔었는데 일본에서 로봇이 되게 활성화됐거든요. 거기는 반려동물보다 오히려 로봇이 더 잘 팔려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먹이도 줘야 되지, 똥도 치워야 되지, 게다가 막 털도 빠지죠. 하지만 이런 반려 로봇은 그런 게 없다 보니 명절 때 막 가족이 놀러 왔는데 이 어르신분들이 결국은 로봇하고 대화하더라. 가족들이 왔는데 로봇하고 대화한다고 가족을 안 봐요. 그만큼 로봇이 그 정도의 친밀한 데까지 지금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써보면 말을 시키면 말도 하고요. 그리고 그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서 딱 보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얼굴도 감지해서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자식이 이제 그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면 약 먹을 시간이에요 하면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실 그런 정말 사람 같은 그런 반려 로봇이 들어가서 저희 실제로 저 업체가 여기 뭐 이 업체에서 저를 소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건데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로봇을 저희가 상품화 시켜서 사업에 접목시켜서 요 경로당에 제품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뭐 통합 인프라는 요런 IPTV나 우리 U+가 갖고 있는 인프라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 계열사이기 때문에 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TV까지 집어넣어서 토탈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실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왜 LG U 플러스냐? 이런 것들은 SKT나 KT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 로봇 업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M2M 이렇게 말씀드린 사물간 기계간 통신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습니다.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뭐 가입자 측면에서 사실 SKT보다 조금 뒤져요. 조금 뒤지는데 SKT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전력 검침 그 검침에서 한 150만 정도 가입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빼면은 뭐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런 소호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앞서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경쟁사도 만나지만 이 정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헬로비전도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굉장히 커요. 저희는 좀 더 제가 이제 지주회사에서 항상 LG에 요구하는 거는 이 전자를 활용 잘하면 저희가 굉장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열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가 있고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면 우리 LG 그룹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어제 바로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우리는 우리만 살자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하시는 파트너분들 여기도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이런 IT 산업이나 로봇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혹은 또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한 번도 이걸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생 프로그램을 5대 상생 프로그램을 어제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모듈, 통신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이 모듈인데 모듈을 저희가 수급을 지원해 드리겠다. 요즘 왜냐하면 반도체 주문하면 30주 있다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것도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돈이 있어도 30주 기다리세요. 그리고 30주 기다릴 수는 있으면 돈을 먼저 태우세요. 사실 중소기업이 10억, 20억 어떻게 태웁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통신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로봇은 잘 만들어. 로봇은 정말 아까 나온 그 로봇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LTE 통신을 넣는 거 자신 없어. 오세요. 저희 기술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문에서 그 로봇을 들고 여기다 어떤 통신 기술을 집어넣어서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드리고 같이 기술을 개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되면 특허도 같이 나눠 갖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 사업화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만들면 뭐 로봇을 만들었어요. 되게 산업에 좋은 로봇을 만들었어. 거기다 통신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LG전자 뭐 화학 이 공장에서 먼저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판로를 저희가 개척해 드린 것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온 건데 이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저희가 해요.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 아이디어 정말 좋다. 나는 이런 솔루션 갖고 있어. 아까 어르신 돌보면서 나 이런 솔루션 니네들은 모르지. LG U 플러스 모를 거야. 이런 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 시장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정말 그 집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거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야. 하지만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건 도와줘. 그 돈도 줘줘. 그래서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해서 그 솔루션 혹은 어떤 단말기, 디바이스를 가져오시는 분께 저희가 한 업체한테는 1억 그리고 세 업체한테는 5천만 원씩 해서 2억 5천만 원의 개발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드리는. 물론 이제 아무 조건 없다는 게 그냥 먹고 나가시면 안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만들어서 같이 상품을 만들자. 그래서 특허는 나눠서 갖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진대회를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뭐 또 유튜브로도 방송되죠.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통신을 접목시켜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1월 중순에 저희 발표를 기다려 주시고 참여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이 IT계 거목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풍의 눈 이론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말 사업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풍의 눈 잘 아시잖아요. 태풍의 눈 이렇게 휘둘러 올라가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태풍이 온지도 몰라요. 너무 평온하고 정말 그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태풍의 눈이 좌로 한 클릭만 이동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뭐 폭풍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IoT 생태계에서는 태풍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도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태풍의 눈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주도고해서 끌고 가야 되고요. 애플이 너무 잘하죠. 애플, 구글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살짝 변경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엮여 있는 수만 개 업체는 다 바꿔야 돼요. 그 하나 바꾼 거, 정책 하나 바꾼 것 때문에 다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구글이 뭐 하나 정책 바꾸면은 또 다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실버 산업 아까 경로당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LG U 플러스가 태풍이 눈이 돼서 딱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한 클릭만 이동하면 주변의 모든 협력 분들이 로봇도 이렇게 또 다 만들어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고, 그런 태풍의 눈을 좀 저희가 되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으시게 그리고 좀 더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저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도 벌고 협력업체도 돈도 벌고, 그리고 저희 최종 고객께서는 정말 그런 가치들을 나눠 가지는 그런 사업을 꿈꾸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발표 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제 연락처는 나중에 좀 알려주셔가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애플이나 디즈니 또는 넷플릭스 다 마찬가지라 통신 방송 지금 컨텐츠가 다 통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LG U 플러스도 우선 통신 사업자를 벗어나서 이런 컨텐츠 사업까지도 같이 한다면 그 경로당 사업에서 교육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더 알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있으십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컨텐츠는 통신 사업자도 항상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뭐 IPTV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통신사만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는 없어. 애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만 본다면 애플 가입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하지만 통신사는 저희가 3인데도 지금 1600만 고객이 있어요. 그럼 1600만 고객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저희 서버에 다 축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핵심 역량이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CJ나 혹은 넷플릭스에서 가져와서 파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아직은 경쟁력이 있지만 결국 넷플릭스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오리지널 컨텐츠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씩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확장시켜서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쪽도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 플러스가 LG U 플러스가 이 로봇 컨텐츠의 태풍의 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